자, 갑신연, 갑술월, 갑인일, 갑술시에 태어난 명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 위주로 월령을 보니까 갑목이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갑목이라는 건 우리가 물상적으로 하면 큰 나무라고 봐야 되겠죠. 큰 나무가 가을에 출생을 했다라는 뜻이죠. 천간에 갑 이렇게 4개가 떠 있는 명조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지에는 원숭이띠에다가 인과 술이 만들어져 있죠. 중간에는 오가 있을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갑목이 비견이죠. 그죠? 비견이 4개가 있고 뿌리는 인월에 있으니까 나무는 잘 서 있죠. 이 나무가 일간에 있는 나무가 잘 써 있다고 하지만 이 일간이 또 간여지동으로도 모습이 보이고요. 이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연지의 신, 원숭이띠가 일주에 인을 충하고 그래서 지지에서 인신이 충한다 이런 뜻이고요. 더하여 술토가 거듭 나타나 당권하면서 금의 살을 생조하였다 했죠. 왜냐하면 술은 술신정무라는 지장간을 열어보면 술은 토죠. 그리고 금을 옆에서 바로 토생금 해주고 있죠. 당권한다는 말은 술토가 거듭 나타나 신을 금의 살을 생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른바 지지가 천간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옆에서 신을 도와주는 모습을 한다라는 거죠. 대개 이렇게 갑목이 4개 있는 경우는 하나의 인에 뿌리가 있으니 강하게 보이나 가을의 목은 기운이 휴수되었다는 말은 왕상휴수사에서 나오는 휴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휴나 수가 되었다는 말은 기운이 이미 갑목의 기운이 아니라는 거죠. 갑목의 기운은 해자축 인묘진이 돼야죠. 육친으로 보면 인성과 비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목의 기운이 휴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록인이라는 말은 갑인인데 이 인의 뿌리는 원숭이띠니까 인신충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록인이 충거하면서 그 뿌리가 뽑혔기에 왕성함으로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을에 태어난 또 인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해묘 해자의 운에 서는 의식이 여유로웠을 거지만 경진운으로 바뀌자 살이 원신이 투출하여, 왜냐하면 경금이 천간에 떠버리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손상되고 집안이 망가져서 사망하였으니 천간이 많아도 지지의 중환만 못하다는 것이 진실로 드러난 이치이다. 원래 이런 말을 하죠. 천간에 내하고 비슷한 비견이 많거나 겁재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지에 역이나 중기, 정기, 특히 여기에 있는 것보다 못하며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는 자기 록이라고 해놓고도 신이 와서 인신충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논에 대해서 김태호 박사님은 논자의 설명은 술월의 인목을 양지로 기운이 거의 없다. 양지라는 말은 생욕대록 왕세병사 장생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양포태를 돌리거나 음포태로 돌리는 걸 아시죠?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거. 이거 모른다면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술월에 인목의 양지로 기운이 거의 없고 오로지 일지의 인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호 술합, 인술합이 있지만 신금이 신유술금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유술금도 되죠, 당연히. 그래서 신금의 충으로 합을 못하게 하였고 신유술 서방의 합으로 도리어 인목의 기운을 충하여 목의 뿌리를 제거하니 4개의 갑목이 있어도 갑목의 삶이 위험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널일시가 전부 4개의 갑이니 이들은 함께 뭉쳐서 신금의 살을 대적하여 했으며 서로가 관계이다.
대운의 지지에 kit묘까지 운에 잘 나가다가 경진 대운에 경금이 천간에 뜨면서 지지에 신금의 강한 기운을 받게 되니 이렇게 되면 이제 신유술 기운이 들어오죠. 서방의 기운이. 그래서 간목의 아들들이 모두 다치고 집안이 무너져 사망한 것이다.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이 당연히 수죠.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인성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인성이 들어와야지 명도 길어지고 운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을 화생하여 목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수로론의 간목은 그 뿌리를 튼튼히 하여 장생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뿌리를 제거시켰으니 갑자기 흉화를 당하는 것이다. 이런 사주는 물가에 살거나 외국으로 다녀오라고 하는 경우에 많은데 진운에 인진합, 신진합으로 다시 회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경금 7살의 운에 흉화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욕심을 내서죠. 비보라든가 이렇게 안 죽으려면 뭔가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안 포기하고 있으니까 죽었겠죠. 그죠? 자, 수로의 네 간목은 수운으로 흐를 때 뿌리를 내리며 잘 살아오다가 네 개의 간목이 한꺼번에 흉화를 다하였으니 지지의 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쉽게 말하면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대운이 제대로 안 흘러가면 이제 빨리 목숨을 잃는 거죠. 그래서 수월의 네 간목은 수운으로 흐를 때 뿌리를 내리며 잘 살다가 네 개의 간목이 한꺼번에 흉화를 당하였으니 지지의 뿌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의 기운이며 특히 간목이 지지의 뿌리가 없다면 부목이 되어 떠돌 것은 분명하고 천년을 간다는 대목지토는 반드시 토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천년의 세월을 견디다. 단지 이 사주를 자연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천간 4개의 간목이 비록 살림을 이루는 모습이지만 일지인목에 의지하고 있는 거목으로 자라가는 살림이 아니라 한 뿌리인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나무도 한번 키워보고 이러는데 외목대로 서 있는 나무가 좀 빨리 죽더라고요. 계절이 좀 많이 덥거나 춥거나 이러면 빨리 죽는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제 눈에는 외목대로 보여있는 간목같이 보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개의 간목이 살림의 숲을 이룬 모습이나 일지인목에 의지하고 있어 거목으로 자랑할 만한 살림은 아니라 모여서 힘을 모으는 살림이 된다. 따라서 수운에 서로가 힘을 합쳐 도우니 삶이 여유로웠던 것이고 앞서 설명한 천간론 목에서 목이 화로 치열하면 진을 타고 가야 되고 수가 넘치면 인을 타라는 말이 이것인데 수와 토의 중요함이 드러나는 사주이다. 입태월은 을축이고 명궁은 계유이다.